사실 지난 경기에 재밌었던 게 손흥민 선수가 정말 그리즈만처럼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사실상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 손흥민 선수 센터백 라인까지 막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프리롤을 쓰고 싶다.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이제 모습들이 지난 그 싱가포르전에는 아무래도 황인범, 이재성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약간은 조금 더 위쪽에서 뛸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는 박용우, 황인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이 내려와서 마치 이 라인 사이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리즈만처럼 플레이메이킹을 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뭔가 플레이메이커화, 이건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어제 중계할 때도 그런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 네. 그건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즈만 선수도 사실 커리어 초반부터 지금 역할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소시에다드 시절부터 아시잖아요. 뭐 윙포워드 역할도 했었고 사실은. 그런데 손흥민 선수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는 저는 앙투안 그리즈만화가 가능한 유형 아니냐. 그리즈만 선수가 뭐 바르셀로나 시절에 그 문제가 조금 더 도드라지긴 했지만 전임자인 네이마르 선수와 비교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조금 더 도드라지긴 했지만, 그 드리블 돌파를 전유물로 삼는다던가 그게 이 선수의 특장점이라든가 하지는 않죠. 그쵸. 그런데 뛰어난 플레이메이커죠. 맞아요. 그래서 좀 독특함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그냥 역사적으로 얘기하던 그런 이른바 10번들은 네네. 다들 드리블 능력이 통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죠. 뭐 마라도나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또 드리블 신이었으니까. 그런데 뭐 플라틴이나 뭐 요한 크루이프나 예를 들면 뭐 미카엘 라우드롭이나 뭐 우리가 10번으로 얘기하는 지네딘 지단이나 지단 선수 또 조금 약간 독특하긴 하지만 어쨌든 탈압박 내지는 드리블 돌파가 또 되는 선수니까 많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 10번들이 통상적으로는 드리블 돌파에 다 능했어요. 근데 그리즈만은 그게 장점은 아니에요. 그게 최고의 특장점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잘하죠.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축구 지능이 좋아요. 두 번째는 왼발 킥이 상당히 좋죠. 왼발 킥은 아주 가공할 클래스가 있죠.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저는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네네. 축구 지능이 좋고, 정말 옛날에는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좀 더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벌써 그건 아주 옛날 얘기고,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효율적인 공간을 찾아다니는 움직임이 아주 기가 막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능이 좋고, 공간에 대한 인식력이 확실하고, 여기에 공포의 킥이 있어요. 플레이메이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킥이거든요. 왜냐하면 킥이 있어야 원하는 곳에 볼을 떨어뜨려주고 찔러주고 하는 게 다 되지 않습니까? 그 이강인 선수도 그래서 또 뛰어난 플레이메이커의 이제 기본이 있는 건데, 손흥민 선수는 뭐 오른발 왼발 뭐 활용해서 뭐 장거리 근거리 뭐 요즘 토트넘에서 특히 이제 메디슨 선수와 호흡 맞추는 거, 중앙에서 호흡 맞추는 거 보면은 물론 메디슨이 더 플레이메이커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도 만만치 않네. 이제 둘이 정말 잘 맞네.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앙투안 그리즈만화가 가능한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작을 어떻게 보면 클린스만 감독이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손흥민 선수의 뭔가 새로운 그런 이제 커리어에서의 시작을 만들어주는 감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실제 이제 본인이 선수로 뛰던 시절에 보면 그 내려오는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본인하고 사이 안 좋은 그 마테우스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마테우스 선수 뭐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리베로까지만 쭈쭈쭈쭈쭈 내려오고 그 시대에는 근데 그런 게 꽤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K리그에서도 김주성 레전드랄지 뭐 김현석 레전드랄지 공격보다가 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플레이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 생활하던 시절이 그런 유형의 변신의 어떤 트렌드가 좀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누구보다도 그걸 알고 있는 거고, 손흥민 선수는 아마 어릴 때부터 독일에서 뛰었으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계속 봤겠죠. 그렇죠. 독일에서 뛰었고 또 토트넘 후배이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의 여러 가지 아마 역량을 그거는 클린스만 감독이 아마 제대로 생각을 하고서 저는 그 중앙 지금 프리롤로 쓰기 시작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미래의 천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즈만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게 손흥민 선수가 늘상 보면 화려한 플레이를 쫓는 선수라기보단 효율적인, 그리고 조금 더 단순한 이런 플레이를 가져가잖아요. 근데 딱 그 모습들이 우리가 그 중국전이나 이런 경기들
보면 손흥민 선수가 뭐 볼을 잡은 다음에 두세 명을 제치고 스루패스 찔러준다. 이것보다는 잡자마자 원터치, 그렇죠. 투터치 네. 이 안에 처리를 하니까 와 너무 깔끔하고 축구 도사와 같은 플레이가 나오더라고요. 그 손흥민 선수도 최근 경기들에서 하이라이트 장면을 많이 찍었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 공포의 킥도 킥이지만은 그 정말 연계해주는 장면, 네. 뭐 라보나 패스, 뭐 이런 아주 하이라이트 장면을 많이 찍었는데 이게 저는 그리스만으로 가는 지금 출발점에 놓여 있지 않나. 그리스만은 좀 더 일찍 그걸 시작을 했고,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네. 김민재 선수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방의 플레이메이커 아닙니까? 네. 이번 최근에 그 A매치들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끌고 나오는 장면, 뭐 방향 전환으로 롱패스로 뿌려주는 장면, 바로 이제 라인과 라인 사이의 동료에게 찔러주는 장면, 뭐 네네. 김민재 선수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네. 김민재 선수는 어떻게 보면 후방 쪽의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강인 선수는 측면 쪽의 찬스의 스타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 전체를 아우르는 팀 전체의 어떤 기둥 같은 또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가 있고, 플레이메이커가 너무 과다해도 문제지만 이렇게 포지션별 위치별로 요소의 플레이메이커적인 선수가 있다면 경기가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팀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선수진의 퀄리티, 역량 이런 게 이런 측면에서도 또 증명이 되는 거 아닌가. 다만 풀백이나 이쪽은 네. 특히 이제 수비적인 대목에서는 그거는 조금 이제 리뷰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일본, 이란, 호주, 사우디 뭐 이 팀들 상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역시 또 우리가 이강인, 황희찬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도 돌파에 능한 선수들이 있다.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와 조별리그 같은 조에 뭐 어제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요르단에 네. 무사 알 타마리. 그쵸. 네, 그 프랑스 리그에서는 지금 손꼽히는 맞아요. 드리블러거든요. 물론 이제 그 선수 하나만으로 요르단이 뭐 우리를 능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쿠보 선수, 이토주냐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측면에서 돌파해 올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면 풀백 쪽은 조금 더 리뷰가 있어야 되고 뭔가 그 풀백이 수비적으로 고난을 좀 덜 겪게끔 하는 전술적 움직임들도 다른 동료들에 의해서도 좀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아마 아시안컵에서 강팀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 전에 아마 클린스만 그 코칭 스태프에서 아마 연구를 많이 해서 저는 들어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직 완벽하다고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강팀을 상대로도 지금의 우리 팀의 스타일이라면 상당히 적극적인 경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실수가 역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싱가포르나 뭐 베트남, 중국 등과는 다르게 우리의 실수가 나온 장면을 응징할 수 있는 강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직 우리가 그런 변수를 만나보질 않았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워낙에 그냥 뭐 경기했다 하면 그냥 쓸어버리니까 별로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한 골 뒤지고 있는 상황 혹은 뭐 앞서다가 후반전에 동점이 되는 상황 이런 것도 상정해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잘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